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HHMR Holistic Hand Mesh Recovery by Enhancing the Multimodal 그리고 이제 12월 2024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지난 연구들부터 소개하자면은 지난 연구들은 키포인트 기반의 메시나 이제 모델 피팅에서 학습 기반 회귀 모델로 변해왔다고 합니다. 학습 기반 회귀 모델은 다양한 입력, 이제 이미지나 어떤 스켈레톤 등을 인코딩하고 이를 이제 디코딩해서 3D 포즈, 만호 등의 매개 분수 기반의 손 형태와 포즈, 그리고 3D 손 메시의 좌표 등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런 학습 기반 회귀 모델은 자연스러운 손 자세와 메시의 기본 분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연구에는 저차원 구도체를 이용해 어, 영어로 하면은 이제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인데 이거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손 포즈나 메쉬에 대한 사전 지식을 형성하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생체 역학적 제약을 이상적으로 따르는 손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수작업으로 제작된 3D 손 모델이 일어나고 제한된 관절 각도와 자유도를 가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적인 제한 조건 때문에 복잡한 자세를 나타내거나 다양한 손 메쉬를 생성하는 데 큰 제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모델로는 이제 제너레이션 러닝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외계 변수 기반의 암묵적 손 모델 또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계 변수나 3D 스켈레톤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학적 제약을 이용하거나 이제 직접적인 메쉬를 생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역 변환이나 이제 스켈레톤에서 메쉬로 만드는 과정이나 그리고 또 이제 피팅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생성 모델,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생성 모델과 이제 손핸드 메쉬를 응용하는 거는 이제 좀 현재 연구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분도 이제 홀리스틱 핸드 메쉬 리커버리라는 하나의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핸드메시 HHMR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어테션 기반의 디퓨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이 방식은 이제 핸드메시 리컨스트럭터과 컨스트럭션과 이제 생성형 모델 간 이익을 증대하고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여러 작업들 핸드메시 제너레이션, 리컨스트럭션, 인페이팅, 이제 피팅을 이제 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각 작업별로 이제 파인 튜닝이나 스켈레톤에서 메쉬로 가는 역변환 단계 없이 한 번에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인풋과 개요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었을 때 핸드메시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고 좀 부족한 핸드메시나 스켈레톤을 넣었을 때 복원이 가능하고 이미지에서 리컨스트럭션 하거나 이렇게 스케이터에서 피팅 작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과 컨트리뷰션은 이제 올인원 프레임워크, 학습된 모델은 추가적인 파인 튜닝이나 역변환 과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 여기서 모달리티는 아까 보셨던 인풋인데 인풋이 없거나 메시 좀 부족한 메시를 주거나 이미지, 스케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된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고 이런 모달리티 컨디션과 피처 간의 마스크 전략을 적용해서 모달리티가 상관관계 학습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컨디션 얼라인드 그레디언트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컨디션 이제 인풋에 대한 정렬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방법론은 이제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 먼저 핸드 메쉬 그라운드 트러스를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에 계속해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주어진 노이즈와 컨디션에 대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평균을 예측해 디노이징하는 과정 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 디노이징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평균을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게 이 이 모델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평균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을 학습하도록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X0에서 XT로 첨가되는 노이즈를 학습하거나 X0 그라운드 트로스 자체를 추론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2D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핸드메시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X0 자체를 추론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F 함수는 주어진 노이즈 있는 메시와 컨디션과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를 예측하는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이 GT는 이렇게 예측한 X0 바와 XT에 대해서 평균을 추측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은 주어진 메시와 타임 스텝과 컨디션에 대해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로스는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1차원적인 절대값을 로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디코딩 디노이징 과정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GCN,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다운 샘플링 이렇게 네 단계와 네 단계를 통해 이제 각 컨디션에 대해서 공유된 피처 스페이스를 보내고 이 피처 스페이스에 대해서 업샘플링,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GCN을 통해서 메시 생성을 하고 이런 뮤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HHML의 목표는 디퓨전 모델이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인풋과 태스크에 대해서 인간 손의 사전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손 템플릿의 매개 변수는 이제 만화 같은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손 메쉬는 이제 3D 좌표에 비선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기하학적인 제약을 적용하기 힘들고 역변환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메쉬의 지역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3D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GCN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GCN의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음으로써 이제 수용 가능한 영역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 수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거는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진 않았습니다. 셀프 안테이션 레이어는 이제 메쉬가 크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글로벌 정보 전파를 용이하게 하고 표면 좌표 간의 글로벌 관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컨디션입니다. 이제 다른 조건별 태스크를 한 네트워크에 수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컨디션을 인풋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인풋은 아까 위에서 보았듯이 인풋에 대해서 컨디션을 매핑하고 크로스 언텐션의 인풋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컨디션, 그리고 2D 스켈레톤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컨디션, 그리고 3D 스켈레톤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컨디션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컨디션 이 네 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 인풋 컨디션 덕에서 이제 HHML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셋도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데이터셋에 인간 손 이미지와 그에 따른 손 메시가 있다면은 이런 이미지 스켈레톤 2D 그 다음에 3D 스켈레톤 전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고 오로지 손 포즈만 있다면은 2D 스켈레톤, 3D 스켈레톤에 대한 컨디션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풋들을 공유된 특정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처럼 인코딩한다고 합니다. 2D 스켈레톤하고 3D 스켈레톤은 인풋에 대해서 그냥 MLP로 인코딩을 하고 이미지 인풋에 대해서는 이제 CN을 통해 피처 랩을 추출하고 잘라서 패치를 얻은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처리해서 인코딩 한다고 합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 처리를 할 때 C 글로벌 토큰을 같이 추가해서 글로벌 정보도 같이 인코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C 글로벌과 C 패치를 쌓아서 C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은 이러한 C 이미지와 스플래툰 2D와 스플래툰 3D를 이렇게 스태킹을 해가지고 이런 디멘션을 가진 채 크로스 언텐션의 인풋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실제 모델에 적용할 때는 이제 인풋에 따라서 관련 없는 컨디션, 만약에 이미지 하나가 주어졌다 하면은 이제 2D 스켈레톤하고 3D 스켈레톤은
이제 공집합으로 설정하고 추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델의 일반화와 융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스크 전략을 제안하는데 조건별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각 컨디션을 공집합으로 설정하고 또한 모든 조건에 대해서 공집합을 설정해서 제너레이션 능력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레벨 마스킹 스트라테지를 통해서 가려진 부분에 대한 추론 능력을 키우고 여러 개의 손 메쉬를 만들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패치 부분을 마스킹해서 마스킹을 하거나 그리고 스케일톤 부분은 이제 손가락 부분을 마스킹을 함으로써 만약에 사진에서 손가락이 손에 의해 가려져 있더라도 손이나 물체에 의해 가려져 있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더 인풋의 클래스를 만약에 2D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디퓨전 모델에 적용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인데 디코더의 인풋의 클래스를 예측 후 그레디언트 오브 로우라이크 후드를 평균에 더함으로써 이제 인풋 조건에 더 일관적인 이미지 생성물을 만드는 모델인데 이걸 좀 변형하여서 이 모델에는 컨디션 얼라인드 그레디언트 가이던스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인풋 컨디션이 있고 이제 그라운드 인풋 컨디션이 있고 이제 생성된 메쉬가 있을 때 이 메쉬의 그레디언트를 분석한 다음에 이를 평균에 더하는 가이던스입니다. 수식을 분석해 보면은 이 남자는 이제 미분한 거고 이제 P는 태스크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인데 태스크는 아까 보셨듯이 메시 제너레이션, 메시 리컨스트럭션, 메시 인페인팅, 스테톤 투 메시가 있는데 제가 논문을 읽어본 바로는 이제 메시 제너레이션이랑 메시 리컨스트럭션은 이런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이제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예측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차이 값을 평균에 반영하는 건데 이제 메시 제너레이션이나 메시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인풋이 없거나 그리고 주어진 인풋이 이미지라서 이에 대한 메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메시 인페인팅이나 스플래톤 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일단 완성되진 않긴 하지만 메시가 주어졌거나 그리고 메시의 스켈레톤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측한 값과 이 스켈레톤의 차이를 이제 평균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컨디션 간에 주어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 주어진 예측한 메시를 이제 조금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vertex 바이너리 마스크 for 메시 인페인팅 메시 인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비완성된 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보다. 만약에 이렇게 미완성된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완성된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V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스킹 처리된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이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좀 더 이쪽으로 생성을 유도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수식입니다. 혹시 제가 설명 잘 못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신 바 있습니까? 설명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바이너리 마스크는 일단 저희는 메시 투 조인트 리그레이션 매트릭스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측하는 건 메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조인트랑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J 매트릭스를 추가해 메시에서 조인트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조인트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지지 않았던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하는 또 매트릭스입니다. 이런 가이던스를 또 이제 모델에 적용하고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로스를 설정하는데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예측한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로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벌텍스 조인트 로스가 있는데 이 벌텍스는 이제 벌텍스 간의 좌표의 차이를 로스로 하고 조인트도 이제 조인트의 좌표를 이제 로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 스무트 로스는 이제 이는 생성된 핸드 메시의 엣지 벡터이고 이제 n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얻은 이제 노멀 벡터인데 아마 이게 내적을 하는 걸 보니까 내적을 해서 만약에 직각이라면은 0이 나올 테니까 이런 이용해서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핸드 메쉬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로스이고 이 밑에 LE는 이렇게 생성된 이제 엣지의 길이와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의 엣지의 길이의 차를 이용해서 로스를 구해서 손의 크기를 규정하는 로스 같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포즈 데이터셋에서 만약에 한 이미지에 두 개의 손이 있다면은 이거를 이제 각각의 하나의 핸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를 이용해 하나의 손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HML의 모델의 결과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핸드에 대해서 여러 개의 메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핸드 메쉬 제너레이션 부분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핸드 제너레이션에 새로운 평가 지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평가가 없었나 봅니다. Average Pairwise Distance인데 생성한 샘플들의 페어들의 이제 거리의 평균을 구해서 이게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측정했다고 합니다. 500개의 샘플을 만들었을 때 HHML은 16.37mm고 이제 마노 파라미터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했을 때는 13.42mm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아직 제너레이션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핸드메시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음, 이게 N이 HHMR을 이용해 만들어준 샘플의 개수인데 샘플을 하나 만들었을 때는 비슷하긴 하지만은 막 성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샘플을 한 번에 16개를 만들었을 때는 그나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샘플 16개를 만들고 그중에서 가장 평가가 좋았던 하나를 여기 집어넣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디퓨전 모델을 응용한 것에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물체나 손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브 리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예측을 못하는데 HHMR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스텝 만든 샘플의 개수와 타임 스텝에 따라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역시 디노이징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게 나오긴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따로 이 논문에서 시간에 대한 평가 지표를 안 보여준 거 보니까 이게 너무 느려서 따로
실험에 첨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 메쉬 리컨스트럭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가려진 부분에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솔직히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핸드 메쉬를 만들고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값을 여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그냥 이제 2D 스크래터만 넣어가지고 했을 때 MPJP랑 그리고 이제 컨디션과 가이던스를 넣었을 때 MPJP인데 가이던스를 넣으면은 이제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을 여러 개 넣고 가이던스까지 하면은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커션인데 이런 이제 네 가지 태스크에 호환되는 그래프 디퓨전 모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HHM을. 그리고 이제 누락되거나 노이즈가 많은 조건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조건부 마스크 전략을 설계했고 이제 생성 출력과 입력 조건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디언트 가이던스 스트라테지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극도로 누락되거나 과도하게 노이즈가 많은 입력의 경우에는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고 10단계로 해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정밀한 생성을 위해 디노이즈 단계를 늘릴 경우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질문 있나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일단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컨디션 부분 있잖아요. 컨디션을 이제 디퓨전에 넣어줄 때, 네. 그 스켈레톤이랑 이미지에 대한 어떤 글로벌 피처를 뽑아가지고, 걔네를 콘택트해서 디퓨전에 컨디션을 지금 넣어주잖아요. 이 부분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각 컨디션에 대한 글로벌 피처를 사용했는데, 그 메쉬를 뽑을 때는 글로벌 피처를 쓰는 것보다 그 스파셜 디멘전이 있는 로컬 피처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글로벌 피처를 사용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전 트랜스폼에 글로벌 토큰을 추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각 피처넷들이 지금 스파셜 디멘전이 없이 그냥 D잖아요, 디멘전은. 네. 근데 이제 보통 메쉬나 스켈레톤 같은 걸 제너레이션 할 때는 그 스파셜 W랑 H의 스파셜 디멘전이 그런 로컬 피처를 사용하는 게 더 잘 되지 않나요? WH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지의 W랑 H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스파셜 디멘전이 처음에 어, 있는데 딱히 논문에는 언급이 안 돼. 네. 논문에는 하나 스페셜 디멘전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미지 레벨에서 디비전 하는 게 아니라 스켈레톤 이미지에서 디비전. 그러니까 디퓨전 디노이징 자체는 이렇게 메시 벌텍스 간에 벌텍스 좌표 간에 노이즈가 있고 여기서 조금씩 디노이즈를 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스크래톤보다는 메시 자체에 대해서 디노이징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왜 스퍼셜 사이즈로 안 하냐는 말이에요. 피처넷 중에서 그뭐 DTR 같은 것도 보면은 그 피처넷이 스파셜 디멘전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 아까 P라고 적은 패치. 아, 패치. 그 패치 네, 안에 이미지 H라고 패치를 있잖아. 패치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크래톤 2D랑 3D는 좌표라서 아마 저 VIT가 16 x 16으로 다 아, 남아가지고 네. 이미지를 처리하고. 음, 그래서 그냥 P라고 나중에 아마 P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어요. 논문. 그거는 논문 메서드는 없고 엑스페리먼트 네, 작업하기 서로 잘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X 디비전도 어떻게? 인풋 스켈레톤 인풋 메시지.
이거요? X 이거는 그냥 핸드 메시라서 아마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 메시 하면은 뭐 좌표가 7,000개 몇 개 있다던데 제가 정확한 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많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GCN의 그 노드 개수가 7,000개랑 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 여기 매개 변수 기반의 디퓨전 모델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또 메쉬를 형성 어려워서 아마 직접적인 메쉬 형성에 위해서 메쉬 자체를 버테스 개수만큼 노드를 만든 GCN에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이제 벌텍스 엣지도 벌텍스 간에 이어진 그거 같고 너무 그래서 아마 시간에 관한 실험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컨디션 온라인 그 그레디언트 가이던스처럼 네, 이게 이제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온 그레디언트를 가이던스로 사용하는 거. 네. 근데 그거를 클래시파이어 프리로 하지 않고 그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온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거.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냥 새로운 식을 하나 그냥 주어진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냥 가이던스 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로 인풋에 대해서 클래시파잉을 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클래시파이어 프리로도 할 수 있죠. 그게 그더 성능이 좋지 않나. 제가 찾아봤는데 클래시파이어 프리는 일단 클래시파이어가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클래스를 예측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따로 클래시파이어는 또 학습을 요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 학습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을 썼다고 적혀 있긴 합니다. 저식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네, 이거는 주어진 노이즈 있는 메쉬에 대해서 예측한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이와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 뮤티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논문에서도 이런 식만 주어주고 따로 그거에 대한 보안 설명은 없었습니다. 뮤티바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거요? 저 뮤티바 얻은 것들 쪽을 얻은 거. 이건 이제 다음 메시를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인퍼런스 때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인퍼런스 때는 그 컨디션을 줄 때 이 스프레톤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팅이나 인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크레톤 메쉬를 주는데 엑셀제로는 이 스크레톤을 사용해서 학습할 때는 X가 메시고 인퍼런스 할 때는 스냅 X가 스냅. 어 논문에서 적혀 있는 것 자체는 일단 훈련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훈련에서는 엑셀제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훈련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인프런스 단계에서는 훈련에서도 이제 2D 스크래톤이랑 메시가 주어졌을 때에 대해서만 훈련을 시켰고 이제 이미지나 제너레이션 대해서는 그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인프런스 단계에서도 2D 스크래톤 피팅이나 인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 컨디션 얼라이언드 그레디언트 가이던스에서 그 테스트 스페시픽 오퍼레이터 이게 클래시파이어 아니에요? 이거는 사전 정의된 거라서
클래시파이어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 줄 차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거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냥 전처리 매트릭스인데, 네. 메시 인페인팅, 그러니까, 메시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전체 메시가 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잘린 부분은 마스킹 처리를 해서, 이제 어,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만 좀 강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스킹 처리만 하는 오퍼레이션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클래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지 않을까요? P가 메시트리뷰트를 이룰 수 있는 먼저 먼저 X 지문은 메시인 것 같고 P로 포인트로 리그레션 한 다음에 좀들끼리 에러 계산해가지고 그레이던트 주는 거. 그래서 그런 식대로 쓸 수 있는. 일단 P는 일단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다르긴 합니다. 다른 전처리를 거치고 그에 대한 아웃풋으로 하긴 하는데, 피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 논문에는 네, 주어진 것에 네, 이제 P는 설명하기로는 이 전처리 과정이 있어야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할 수 있고 주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려진 부분은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생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이드를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집중 내에서 그냥 키겠다 정도로. 네, 그냥 주어진 그냥 조건을 그레이던트 세터. 그냥 클래시파이어 풀이고. 왜 안 했는지 네, 그게 클래시파이어 풀이고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똑같을 건데 클래식 파이어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훈련 속도가 더 느리. 근데 이게 더 가이드를 지금 그리고 약간 그 수식 만들 때 쟤네가 저런 피 같은 걸 마스킹하기 위해서 클래시파이어 프리버 하면 좀 더 어려워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거는 그냥 클래시파이어를 달기만 하면 돼서 거기다가 마스킹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로스 주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풀이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성능은 비슷한데. 당연히 클래시파이어 쓰는 게 좋지. 아, 근데 프리로 쓰는 이유는 그 디퓨전 모드 두 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네. 클래시파이어를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넣어줘야 돼. 근데 거기서는 클래시파이어를 계속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없는데 비슷한 성능을 내서 아. 얘가 뭔가 든 음, 성능은 실제로는 얘가 더 좋아. 근데 지금은 프리를 다 쓰지. 게 없나요? 네. 제너레이션에 대한 평가 지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실험자분이 새로 만들어서 이 정도의 다양성을 보인다 정도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대체로 제너레이션 부분도 보면 그 로그 라이트리브즈를 매겨가지고 제너레이션 퀄리티. 그러니까 CG 데이터스의 제일 로그 라이트. 훨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 데이터셋에 수도GT 많은 메시가 있어요. 네. 그걸로 가지고 로그 라이트.
저는 이쪽에 약간 그밖에 없죠. 저도 이게 다양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평가 지표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 이쪽 거리가 멀다고 해서 쭉 하는 네, 게 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근데 농구에서는 그냥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도 일단 그냥 특성 제너레이션 페이퍼 논문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발표 끝내겠습니다.